됐어요. 시작할까요? 뭐 신호해 주시죠. 네, 하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공천이 최고의 선거운동으로 다가설 수 있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면접 첫째 날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 강주, 제주 지역입니다. 심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공천 신청자의 유형별 평가 기준을 보면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 감사 결과 20%, 면접 점수 10점입니다. 비당협 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여론조사 했습니다. 도덕성 15%, 당 및 사회 기여도 35%, 면접 10%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총 25명의 단수 후보자를 의결했습니다. 선거구와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칭이나 이런 거 생략하고 지역구하고 성명, 이름 발표하겠습니다. 총 25명, 서울 19명, 강주 5명, 제주 1명입니다. 예, 서울에 19분에 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용산구 권영세, 광진구 갑 김병민, 광진구 을 오신환, 동대문 을 김경진, 강북구 갑 전상범, 도봉구 갑 김재석, 도봉구 을 김선동, 서대문구 갑 이용호, 강서구 갑 구상찬, 강서구병 김일호, 구로구 갑 호준석, 구로구 을 태영호, 동작구 갑 장진영, 동작구 을 나경원, 관악구 갑 유종필, 서초구 갑 조은희, 송파구 갑 박정훈, 송파구 을 배현진, 강동구 을 이재영, 서울 19명입니다. 강주 5명 발표하겠습니다. 동구 남구 갑의 강형구, 동구 남구 을의 박은식, 서구 갑의 하헌식, 강산구 갑의 김정현, 강산구 을의 안태욱, 제주 한 분, 제주 을의 김승우, 이렇게 총 25명에 관해서 단수 후보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결정을 보류해가지고 나중에 경선이라든가 우선 추천, 재공모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분 받고 우리 면접해야 됩니다. 인천 을이나 강서울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사실상 한 명밖에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상관이 안 되는 거 여기 이제 우리 당 지지도하고 차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당선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해 놓았습니다. 예. 송파가 같은 경우에는 소년부처럼 부처에서 떨어진 분들은 컷오프 되신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다소 전략 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 컷오프 된 거죠. 신청했다가 그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송파 갑에 대해서 신청했다가 컷오프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성적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박정훈 후보로 1인으로 해가지고 가야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수 추천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에서 사장 후보와 격차가 엄청 난다든지 그 사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거기에 관해서는 충분히 발표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별로 단수 추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울에서 19곳 거의 절반이나 발표하셨는데요. 이렇게 빨리 거부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혹시 민주당보다 먼저 후보를 빨리 내서 좀 판단 경쟁력을 갖추자 이런 판단이 궁금합니다. 빨리 공천하는 게 또 선거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들이 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그게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나중에 이 수치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수 추천 기준 아까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섯 번째 기준에 공관위 의결 3분의 2 조항 있잖아요. 혹시 그게 적용된 경우도 있는지나. 있던가요? 잠깐만요.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이나 어떻게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용호 의원님은 지역구 이긴 지 일주일 됐는데 단순성 되셨잖아요. 예. 마코갑에서 동의하는 대신 좀 단순성 되셨다고. 아니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단지 얼마 안 됐는데 데이터들이 잘 나와가지고 쉽지 않은 지역이어가지고 단수 공천하는 게 유리할 거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이제 저는 경선 대상이 됐는데 혹시 용산 출신을 경선한다든가 이런 원칙이 있는 걸까요? 아니, 원칙은 없어요. 우리는 이제 헌법 가치에 충실하신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들, 이게 기준이지. 뭐 용산에서 왔는지 당에서 왔는지 뭐 관계없습니다. 그 수치가 가장 좋고 승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좀 쿨하게 이렇게 했다. 쿨하게 이렇게 정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하니까 의외로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보고 이렇게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 공천위원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승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 10명이 다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우리 면접 보고 나서 결론 내는데 그렇게 시간은 안 걸렸습니다. 면접 일정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기도 분선 보셨는데
경기도가 수도권에 지금 가장 경쟁률이 높은데 오늘 결과 오늘. 발표한 거에 대해서만 질문해 예, 주시고 오늘 지금 나머지 면접 사항은 중이니까.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우리 저 면접 지금 계속 시간이 저희가 너무 이 면접 방식이 감사합니다. 어떠신지. 아니, 기도권은 오늘 내일 발표할게요. 진행이라서 말씀드리기 경기도. 어려워요. 강남을 면접하신 것에 대해서 내일 예? 강남을에 대해서 교통정보 보도가 많이 나오고 예, 그런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양해 드릴게요. 이게 길어지면 이제는 브리핑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해줘야 되죠. 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 이런 말 예. 처음 드리잖아요. 그죠? 예,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해주니까. 저희가 너무 맞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네. 관심이 많네요.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됐어요. 예, 시작할까요? 뭐 신호해 주시죠. 네, 하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공천이 최고의 선거운동으로 다가설 수 있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면접 첫째 날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 강주, 제주 지역입니다. 심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공천 신청자의 유형별 평가 기준을 보면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감사 결과 20%, 면접 점수 10점입니다. 비당협 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여론조사 했습니다. 도덕성 15%, 당 및 사회 기여도 35%, 면접 10%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총 25명의 단수 후보자를 의결했습니다. 선거구와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칭이나 이런 거 생략하고 지역구하고 성명, 이름 발표하겠습니다. 총 25명, 서울 19명, 강주 5명, 제주 1명입니다. 예, 서울의 19분에 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용산구 권영세, 광진구 갑 김병민, 광진구 을 오신환, 동대문 을 김경진, 강북구 갑 전상범, 도봉구 갑 김재석, 도봉구 을 김선동, 서대문구 갑 이용호, 강서구 갑 구상찬, 강서구 병 김일호, 구로구 갑 호준석, 구로구 을 태영호,
동작구 갑 장진영, 동작구 울 나경원, 관악구 갑 유종필, 서초구 갑 조은희, 송파구 갑 박정훈, 송파구 울 배현진, 강동구 울 이재영, 서울 19명입니다. 강주 5명 발표하겠습니다. 동구 남구 갑의 강형구, 동구 남구 을의 박은식, 서구 갑의 하헌식, 강산구 갑의 김정현, 강산구 을의 안태욱, 제주 한 분, 제주 을의 김승우, 이렇게 총 25명에 관해서 단수 후보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결정을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경선이라든가 우선 추천, 재공모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분 받고 우리 면접해야 됩니다. 인천 을이나 강서울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사실상 한 명밖에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우리 당 지지도하고 차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당선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해 놓았습니다. 예. 송파사 같은 경우에는 청년부처럼 부천에서 떨어진 분들은 컷오프 되신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전략 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컷오프 된 거죠. 신청했다가 그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송파 갑에 대해서 신청했다가 컷오프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성적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박정훈 후보로 1인으로 해가지고 가야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수 추천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최강 후보와 격차가 엄청 난다든지 그 사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거기에 관해서는 충분히 발표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별로 단수 추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울에서 19곳 거의 절반이나 발표하셨는데요. 이렇게 빨리 거부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혹시 뭐 민주당보다 먼저 표를 빨리 내서 좀 편산 정신력을 갖추겠다 이런 판단이 궁금합니다. 빨리 공천하는 게 또 선거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들이 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그게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나중에 이 수치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수 추천 기준 아까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번째 기준에 공관위 의결 3분의 2 조항 있잖아요. 혹시 그게 적용된 경우도 있는지만 있던가요? 사무총장님?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이나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원장님 저요. 이용호 의원님은 지역구 옮긴 지 일주일 됐는데 같이 공천되셨잖아요. 예. 마포갑에서 정리하는 대신 좀 공천되셨다고. 아니 그게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단지 얼마 안 됐는데 데이터들이 잘 나와가지고 쉽지 않은 지역이어가지고 단수 공천하는 게 유리할 거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이제 저는 경선 대상이 됐는데 혹시 용산 출신은 경선한다든가 이런 원칙이 있는 걸까요?
아니, 원칙은 없어요. 우리는 이제 헌법 가치에 충실하신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들, 이게 기준이지. 뭐 용산에서 왔는지 당에서 왔는지 뭐 관계없습니다. 그 수치가 가장 좋고 승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좀 쿨하게 이렇게 했다. 쿨하게 이렇게 정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하니까 의외로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보고 그렇게 하니까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 공천위원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승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 10명이 다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우리 면접 보고 나서 결론 내는데 그렇게 시간은 안 걸렸습니다. 면접 일정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공천 보셨는데 경기도가 수도권에 지금 가장 경쟁률이 높은데 오늘 결과 발표한 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오늘 지금 나머지 면접 사항은 중이니까.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우리 면접 지금 계속 시간이 저희가 너무 이 면접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떠신지. 경기도권은 오늘 내일 발표할게요. 진행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경기도. 어려워요. 강남을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내일 예? 강남을에 대해서는 교통정 보도가 많이 나오고 예, 그런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양해 드릴게요. 이게 길어지면 이제는 브리핑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해드리죠. 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제가 이런 말 처음 드리잖아요. 그죠? 예,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맞추려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네.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됐어요. 시작할까요? 뭐 신호해 주시죠. 네, 하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공천이 최고의 선거운동으로 다가설 수 있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면접 첫째 날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 강주, 제주 지역입니다. 심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공천 신청자의 유형별 평가 기준을 보면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 감사 결과 20%, 면접 점수 10점입니다. 비당협 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여론조사 했습니다. 도덕성 15%, 당 및 사회 기여도 35%, 면접 10%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총 25명의 단수 후보자를 의결했습니다. 선거구와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칭이나 이런 거 생략하고
지역구하고 성명, 이름 발표하겠습니다. 총 25명, 서울 19명, 광주 5명, 제주 1명입니다. 서울에 19분에 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용산구 권영세, 광진구 갑 김병민, 광진구 을 오신환, 동대문 을 김경진, 강북구 갑 전상범, 도봉구 갑 김재석, 도봉구 을 김선동, 서대문구 갑 이용호, 강서구 갑 구상찬, 강서구 병 김일호, 구로구 갑 호준석, 구로구 을 태영호, 동작구 갑 장진영, 동작구 을 나경원, 관악구 갑 유종필, 서초구 갑 조은희, 송파구 갑 박정훈, 송파구 을 배현진, 강동구 을 이재영, 서울 19명입니다. 강주 5명 발표하겠습니다. 동구 남구 갑의 강형구, 동구 남구 을의 박은식, 서구 갑의 하헌식, 강산구 갑의 김정현, 강산구 을의 안태욱, 제주 1분, 제주 을의 김승우, 이렇게 총 25명에 관해서 단수 후보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결정을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경선이라든가 우선 추천, 재공모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분 받고 우리 면접해야 됩니다. 은평 을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사실상 한 명밖에 없는 지역구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당 지지도하고 차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당선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해 놓았습니다. 예. 송파가 같은 경우에는 통영구처럼 부처에서 떨어진 부분들은 컷오프 되신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전략 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겠어요? 아니 컷오프 된 거죠. 신청했다가 그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송파 갑에 대해서 신청했다가 컷오프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성적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박정훈 후보로 1인으로 해가지고 가야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수 추천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차장 후보와 격차가 엄청 난다고 해서 그 사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거기에 관해서는 충분히 발표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별로 단수 추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말씀드립니다. 분들이 서울에서 19곳, 거의 절반이나 발표하셨는데요. 이렇게 빨리 거부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혹시 뭐 민주당보다 먼저 표를 빨리 내서 좀 생산 경쟁력을 갖출까 이런 판단이 궁금합니다. 빨리 공천하는 게 또 선거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들이 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그게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나중에 이 수치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수 추천 기준 아까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5번째 기준에 공관위 의결 3분의 2 조항 있잖아요. 혹시 그게 적용된 경우도 있는지나 있던가요? 사무총장님?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이나 어떻게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원장님 저요. 이용호 의원님은 지역구 옮긴 지 일주일 됐는데 다시 공천되셨잖아요. 예. 이거는 마포갑에서 정리하는 대신 좀 공천되셨다고. 아니 그게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단지 얼마 안 됐는데 데이터들이 잘 나와가지고 다 쉽지 않은 지역이어가지고 단수 공천하는 게 유리할 거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이제 전원 경선 대상이 됐는데 혹시 용산 출신은 경선한다든가 이런 원칙이 있는 걸까요? 원칙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헌법 가치에 충실하신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들 이게 기준이지. 뭐 용산에서 왔는지 당에서 왔는지 관계없습니다. 그 수치가 가장 좋고 승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좀 쿨하게 이렇게 했다. 쿨하게 이렇게 정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하니까 의외로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 공천위원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승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 10명이 다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우리 면접 보고 나서 결론 내는데 그렇게 시간은 안 걸렸습니다. 면접 일정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본선 보셨는데 경기도가 수도권에 지금 경쟁률이 높은데 오늘 결과 발표한 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오늘 지금 면접 나머지 중이니까.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면접 지금 시간이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신지. 경기도권은 오늘 내일 진행이라서 발표할게요. 말씀드리기 경기도. 어려워요. 강남을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예? 강남을에 대해서 교통정 보도가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양해드릴게요. 이게 길어지면 이제는 브리핑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해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 처음 드리잖아요. 그죠?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맞추려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됐어요. 시작할까요? 신호해 주시죠. 네, 하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공천이 최고의 선거운동으로 다가설 수 있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면접 첫째 날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 광주, 제주 지역입니다. 심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공천 신청자의 유형별 평가 기준을 보면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감사 결과 20%, 면접 점수 10점입니다. 비당협 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여론조사 했습니다. 도덕성 15%, 당 및 사회 기여도 35%, 면접 10%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총 25명의 단수 후보자를 의결했습니다. 선거구와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칭이나 이런 거 생략하고 지역구하고 성명, 이름 발표하겠습니다. 총 25명, 서울 19명, 광주 5명, 제주 1명입니다. 서울의 19분에 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용산구 권영세, 광진구 갑 김병민, 광진구 을 오신환, 동대문 을 김경진, 강북구 갑 전상범, 도봉구 갑 김재석, 도봉구 을 김선동, 서대문구 갑 이용호, 강서구 갑 구상찬, 강서구 병 김일호, 구로구 갑 호준석, 구로구 을 태영호, 동작구 갑 장진영, 동작구 을 나경원, 관악구 갑 유종필, 서초구 갑 조은희, 송파구 갑 박정훈, 송파구 을 배현진, 강동구 을 이재영, 서울 19명입니다. 강주 5명 발표하겠습니다. 동구 남구 갑의 강형구, 동구 남구 을의 박은식, 서구 갑의 하헌식, 광산구 갑의 김정현, 강산구 을의 안태욱, 제주 한 분, 제주 을의 김승우, 이렇게 총 25명에 관해서 단수 후보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결정을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경선이라든가 우선 추천, 재공모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분 받고 우리 면접해야 됩니다. 은평을이나 강서울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사실상 한 명밖에 없는 지역구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우리 당 지지도하고 차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당선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해 놓았습니다. 예. 송파가 같은 경우에는 통영서처럼 공천에서 떨어진 분들은 컷오프 대신골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전략 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컷오프 된 거죠. 신청했다가 그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송파 갑에 대해서 신청했다가 컷오프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성적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박정훈 후보로 1인으로 해가지고 가야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수 추천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에서 차장 후보와 격차가 엄청 난다든지 그 사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거기에 관해서는 충분히 발표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별로 단수 추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울에서 19곳 거의 절반이나 발표하셨는데요. 이렇게 빨리 거부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혹시 뭐 민주당보다 먼저 표를 빨리 내서 좀 표판 정리력을 바꾸자 이런 판단이 궁금합니다. 빨리 공천하는 게 또 선거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들이 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그게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나중에 이 수치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수 추천 기준 아까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번째 기준에 공관위 의결 3분의 2 조항 있잖아요. 혹시 그게 적용된 경우도 있는지만 있던가요? 잠깐만요.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이나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원장님 저요. 이용호 의원님은 지역구 옮긴 지 일주일 됐는데 같이 공천되셨잖아요. 예. 마포갑에서 동의하는 대신 좀 공천되셨다고. 아니 그게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단지 얼마 안 됐는데 데이터들이 잘 나와가지고 쉽지 않은 지역이어가지고 단수 공천하는 게 유리할 거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이제 저는 경선 대상이 됐는데 혹시 용산 출신은 경선한다든가 이런 원칙이 있는 걸까요? 원칙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헌법가치에 충실하신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들, 이게 기준이지. 뭐 용산에서 왔는지 당에서 왔는지 관계없습니다. 그 수치가 가장 좋고 승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좀 쿨하게 이렇게 했다. 쿨하게 이렇게 정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하니까 의외로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 공천위원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승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 10명이 다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우리 면접 보고 나서 결론 내는데 그렇게 시간은 안 걸렸습니다. 면접 일정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천 보셨는데 경기도가 수도권에 지금 가장 경쟁률이 높은데 오늘 결과 발표한 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오늘 지금 면접 중이니까.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면접 지금 시간이 저희가 너무 면접 감사합니다. 어떠신지. 경기도권은 오늘 내일 발표할게요. 진행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강남을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는 내일 예? 강남을에 대해서 교통정 보도가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양해 드릴게요. 이게 길어지면 이제는 브리핑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해드리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 처음 드리잖아요. 그죠?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네.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됐어요. 시작할까요?
뭐 신호해 주시죠. 네, 하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공천이 최고의 선거운동으로 다가설 수 있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면접 첫째 날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 강주, 제주 지역입니다. 심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공천 신청자의 유형별 평가 기준을 보면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 감사 결과 20%, 면접 점수 10점입니다. 비당협 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여론조사 했습니다. 도덕성 15%, 당 및 사회 기여도 35%, 면접 10%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총 25명의 단수 후보자를 의결했습니다. 선거구와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칭이나 이런 거 생략하고 지역구하고 성명, 이름 발표하겠습니다. 총 25명, 서울 19명, 강주 5명, 제주 1명입니다. 예, 서울에 19분에 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용산구 권영세, 광진구 갑 김병민, 광진구 을 오신환, 동대문 을 김경진, 강북구 갑 전상범, 도봉구 갑 김재석, 도봉구 을 김선동, 서대문구 갑 이용호, 강서구 갑 구상찬, 강서구 병 김일호, 구로구 갑 호준석, 구로구 을 태영호, 동작구 갑 장진영, 동작구 을 나경원, 관악구 갑 유종필, 서초구 갑 조은희, 송파구 갑 박정훈, 송파구 을 배현진, 강동구 을 이재영, 서울 19명입니다. 강주 5명 발표하겠습니다. 동구 남구 갑의 강형구, 동구 남구 을의 박은식, 서구 갑의 하헌식, 강산구 갑의 김정현, 강산구 을의 안태욱, 제주 한 분, 제주 을의 김승우, 이렇게 총 25명에 관해서 단수 후보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결정을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경선이라든가 우선 추천, 재공모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분 받고 우리 면접해야 됩니다. 은평 을이나 강서울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사실상 한 명밖에 없는 지역구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당 지지도하고 차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당선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해 놓았습니다. 예. 송파가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서처럼 부천에서 떨어진 분들은 컷오프 되신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전략 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겠어요? 아니 컷오프 된 거죠. 신청했다가 그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송파 갑에 대해서 신청했다가 컷오프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성적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박정훈 후보로 1인으로 해가지고 가야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지 추천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차장 후보와 격차가 엄청 난다고 해서 그 차이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거기에 관해서는 충분히 발표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별로 단수 추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울에서 19곳 거의 절반이나 발표하셨는데요. 이렇게 빨리 거부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혹시 뭐 민주당보다 먼저 표를 빨리 내서 좀 생산 경쟁력을 갖추다 이런 판단이 궁금합니다. 빨리 공천하는 게 또 선거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들이 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그게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나중에 이 수치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수 추천 기준 아까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번째 기준에 공관위 의결 3분의 2 조항 있잖아요. 혹시 그게 적용된 경우도 있는지만 있던가요? 사무총장님?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이나 어떻게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원장님 저요. 이용호 의원님은 지역구 옮긴 지 일주일 됐는데 다시 공천되셨잖아요. 예. 마포갑에서 유리하는 대신 좀 다시 공천되셨다고. 아니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단지 얼마 안 됐는데 데이터들이 잘 나와가지고 쉽지 않은 지역이어가지고 단수 공천하는 게 유리할 거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이제 전원 경선 대상이 됐는데 혹시 용산 출신은 경선한다든가 이런 원칙이 있는 걸까요? 아니, 원칙은 없어요. 우리는 헌법 가치에 충실하신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들, 이게 기준이지. 뭐 용산에서 왔는지 당에서 왔는지 관계없습니다. 그 수치가 가장 좋고 승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좀 쿨하게 이렇게 했다. 쿨하게 이렇게 정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하니까 의외로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 공천위원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승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 10명이 다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우리 면접 보고 나서 결론 내는데 그렇게 시간은 안 걸렸습니다. 면접 일정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기도 분산 보셨는데 경기도가 수도권에 지금 경쟁률이 높은데 오늘 결과 발표한 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오늘 지금 면접 중이니까.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우리 면접 지금 시간이 저희가 너무 면접 감사합니다. 어떠신지. 아니, 수도권은 오늘 내일 진행이어서 발표할게요. 말씀드리기가 경기도. 어려워요. 경기도 오늘 면접 보신 것에 대해서 내일 예? 강남을에서 교통정리 구도가 많이 나오고 예, 그런 건 아직
제가 양해드릴게요. 이게 길어지면 이제는 브리핑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해드리죠. 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 처음 드리잖아요. 그죠? 예,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네.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됐어요. 시작할까요? 신호해 주시죠. 네, 하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공천이 최고의 선거운동으로 다가설 수 있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면접 첫째 날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 강주, 제주 지역입니다. 심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공천 신청자의 유형별 평가 기준을 보면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 감사 결과 20%, 면접 점수 10점입니다. 비당협 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여론조사 했습니다. 도덕성 15%, 당 및 사회 기여도 35%, 면접 10%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총 25명의 단수 후보자를 의결했습니다. 선거구와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칭이나 이런 거 생략하고 지역구하고 성명, 이름 발표하겠습니다. 총 25명, 서울 19명, 강주 5명, 제주 1명입니다. 서울의 19분에 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용산구 권영세, 광진구 갑 김병민, 광진구 을 오신환, 동대문 을 김경진, 강북구 갑 전상범, 도봉구 갑 김재석, 도봉구 을 김선동, 서대문구 갑 이용호, 강서구 갑 구상찬, 강서구 병 김일호, 구로구 갑 호준석, 구로구 을 태영호, 동작구 갑 장진영, 동작구 을 나경원, 관악구 갑 유종필, 서초구 갑 조은희, 송파구 갑 박정훈, 송파구 을 배현진, 강동구 을 이재영, 서울 19명입니다.
강주 5명 발표하겠습니다. 동구 남구 갑에 강형구, 동구 남구 을에 박은식, 서구 갑에 하헌식, 강상구 갑에 김정현, 강상구 을에 안태욱, 제주 한 분, 제주 을에 김승우, 이렇게 총 25명에 관해서 단수 후보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결정을 보류해가지고 나중에 경선이라든가 우선 추천, 재공모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분 받고 우리 면접해야 됩니다. 은평 을이나 강서울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사실상 한 명밖에 없는 지역구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당 지지도하고 차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당선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해 놓았습니다. 예. 세파가 같은 경우에는 통영서처럼 부천에서 떨어진 분들은 컷오프 대신골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가도 전략 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겠어요? 아니 컷오프 된 거죠. 신청했다가 그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송파 갑에 대해서 신청했다가 컷오프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성적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박정훈 후보로 1인으로 해가지고 가야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수 추천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차장 후보와 격차가 엄청 난다든지 그 차이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거기에 관해서는 충분히 발표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별로 단수 추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서울에서 19곳 거의 절반이나 발표하셨는데요. 이렇게 빨리 거부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혹시 민주당보다 먼저 표를 빨리 내서 좀 편한 경쟁력을 갖추자 이런 판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공천하는 게 또 선거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들이 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그게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나중에 이 수치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수 추천 기준 아까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번째 기준에 공관위 의결 3분의 2 조항 있잖아요. 혹시 그게 적용된 경우도 있는지만 있던가요? 잠깐만요.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이나 어떻게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원장님 저요. 이용호 의원님은 지역구 옮긴 지 일주일 됐는데 같이 공천되셨잖아요. 예. 마포갑에서 동의하는 대신 좀 공천되셨다고. 아니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단지 얼마 안 됐는데 데이터들이 잘 나와가지고 쉽지 않은 지역이어가지고 단수 공천하는 게 유리할 거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이제 저는 경선 대상이 됐는데 혹시 용산 출신은 경선한다든가 이런 원칙이 있는 걸까요? 원칙은 없어요. 우리는 이제 헌법 가치에 충실하신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들, 이게 기준이지. 뭐 용산에서 왔는지 당에서 왔는지 관계없습니다. 그 수치가 가장 좋고 승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좀 쿨하게 이렇게 했다. 쿨하게 이렇게 정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하니까 의외로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 공천위원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승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 10명이 다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우리 면접 보고 나서 결론 내는데 그렇게 시간은 안 걸렸습니다. 면접 일정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경기도 본선 보셨는데 경기도가 수도권에 지금 가장 경쟁률이 높은데 오늘 결과 발표한 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오늘 지금 나머지 면접 사항은 중이니까.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우리 저 면접 지금 계속 시간이 저희가 너무 이제 면접 아유, 감사합니다. 어떠신지. 경기도권은 오늘 내일 진행이라서 발표할게요. 말씀드리기 경기도. 어려워요. 강남을 면접하신 것에 대해서 내일 예? 강남을 해서 교통정보 보도가 많이 나오고 예, 그런 건 아직 보류해 놨습니다. 양해 드릴게요. 이게 길어지면 이제는 브리핑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해줘야 되죠. 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 이런 말 예. 처음 드리잖아요. 그죠? 예,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맞추러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네.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됐어요. 예, 시작할까요? 뭐 신호해 주시죠. 네, 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공천이 최고의 선거운동으로 다가설 수 있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면접 첫째 날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 강주, 제주 지역입니다. 심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공천 신청자의 유형별 평가 기준을 보면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 감사 결과 20%, 면접 점수 10점입니다. 비당협 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여론조사 했습니다. 도덕성 15%, 당 및 사회 기여도 35%, 면접 10%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총 25명의 단수 후보자를 의결했습니다. 선거구와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칭이나 이런 거 생략하고 지역구하고 성명, 이름 발표하겠습니다. 총 25명, 서울 19명, 강주 5명, 제주 1명입니다. 예, 서울에 19분에 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용산구 권영세, 광진구 갑 김병민, 광진구 을 오신환, 동대문
을 김경진, 강북구 갑 전상범, 도봉구 갑 김재석, 도봉구 을 김선동, 서대문구 갑 이용호, 강서구 갑 구상찬, 강서구병 김일호, 구로구 갑 호준석, 구로구 을 태영호, 동작구 갑 장진영, 동작구 을 나경원, 관악구 갑 유종필, 서초구 갑 조은희, 송파구 갑 박정훈, 송파구 을 배현진, 강동구 을 이재영, 서울 19명입니다. 강주 5명 발표하겠습니다. 동구 남구 갑의 강형구, 동구 남구 을의 박은식, 서구 갑의 하헌식, 강산구 갑의 김정현, 강산구 을의 안태욱, 제주 한 분, 제주 을의 김승우, 이렇게 총 25명에 관해서 단수 후보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결정을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경선이라든가 우선 추천, 재공모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분 받고 우리 면접해야 됩니다. 은평 을이나 강서울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사실상 한 명밖에 없는 지역구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당 지지도하고 차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당선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해 놓았습니다. 예. 송파가 같은 경우에는 통영서처럼 부천에서 떨어진 분들은 컷오프 대신골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전략 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겠어요? 아니 컷오프 된 거죠. 신청했다가 그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송파 갑에 대해서 신청했다가 컷오프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성적들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박정훈 후보로 1인으로 해가지고 가야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수 추천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최강 후보와 격차가 엄청 난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거기에 관해서 충분히 발표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별로 단수 추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울에서 19곳, 거의 절반이나 발표하셨는데요. 이렇게 빨리 거부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혹시 민주당보다 먼저 표를 빨리 내서 좀 생산 경쟁력을 갖추자 이런 판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공천하는 게 또 선거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들이 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그게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나중에 이 수치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수 추천 기준 아까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번째 기준에 공관위 의결 3분의 2 조항 있잖아요. 혹시 그게 적용된 경우도 있는지나. 있던가요? 잠시만요.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이나 어떻게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요. 이용호 의원님은 지역구
지역구 옮긴 지 일주일 됐는데 다시 공천되셨잖아요. 예. 이거는 마포갑에서 정리하는 대신 좀 다시 공천되셨다고. 아니 그게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단지 얼마 안 됐는데 데이터들이 잘 나와가지고 다 쉽지 않은 지역이어가지고 단수 공천하는 게 유리할 거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이제 저는 경선 대상이 됐는데 혹시 용산 출신은 경선한다든가 이런 원칙이 있는 걸까요? 원칙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헌법 가치에 충실하신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들, 이게 기준이지. 뭐 용산에서 왔는지 당에서 왔는지 뭐 관계없습니다. 그 수치가 가장 좋고 승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좀 쿨하게 이렇게 했다. 쿨하게 이렇게 정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하니까 의외로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보고 그렇게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 공천위원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승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 10명이 다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우리 면접 보고 나서 결론 내는데 그렇게 시간은 안 걸렸습니다. 면접 일정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공천 보셨는데 경기도가 수도권에 지금 경쟁률이 높은데 오늘 결과 발표한 거에 대해서만 질문해 예, 주시고 오늘 지금 나머지 면접 사안은 중이니까.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우리 면접 지금 계속 시간이 저희가 너무 면접분들이 감사합니다. 어떠신지. 아니, 수도권은 오늘 내일 진행이라서 발표할게요. 말씀드리기 경기도. 어려워요. 경기도 오늘 면접보신 것에 대해서 내일 예? 강남을에 펼쳐요. 교통정리 구도가 많이 나오고. 예, 그런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양해드릴게요. 이게 길어지면 이제는 브리핑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해드리죠. 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 이것만 예. 처음 드리잖아요. 그죠? 예,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부터 해드릴까?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네.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됐어요. 시작할까요? 신호해 주시죠. 네, 하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공천이 최고의 선거운동으로 다가설 수 있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면접 첫째 날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 강주, 제주 지역입니다. 심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공천 신청자의 유형별 평가 기준을 보면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 감사 결과 20%, 면접 점수 10점입니다. 비당협
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여론조사 했습니다. 도덕성 15%, 당 및 사회 기여도 35%, 면접 10%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총 25명의 단수 후보자를 의결했습니다. 선거구와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칭이나 이런 거 생략하고 지역구하고 성명, 이름 발표하겠습니다. 총 25명, 서울 19명, 광주 5명, 제주 1명입니다. 서울의 19분에 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용산구 권영세, 광진구 갑 김병민, 광진구 을 오신환, 동대문 을 김경진, 강북구 갑 전상범, 도봉구 갑 김재석, 도봉구 을 김선동, 서대문구 갑 이용호, 강서구 갑 구상찬, 강서구 병 김일호, 구로구 갑 호준석, 구로구 을 태영호, 동작구 갑 장진영, 동작구 을 나경원, 관악구 갑 유종필, 서초구 갑 조은희, 송파구 갑 박정훈, 송파구 을 배현진, 강동구 을 이재영, 서울 19명입니다. 강주 5명 발표하겠습니다. 동구 남구 갑의 강형구, 동구 남구 을의 박은식, 서구 갑의 하헌식, 광산구 갑의 김정현, 강산구 을의 안태욱, 제주 한 분, 제주 을의 김승우, 이렇게 총 25명에 관해서 단수 후보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결정을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경선이라든가 우선 추천, 재공모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분 받고 우리 면접해야 됩니다. 인천 을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사실상 한 명밖에 없는 지역구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당 지지도하고 차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당선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해 놓았습니다. 예. 송파가 같은 경우에는 통영서처럼 부천에서 떨어진 분들은 컷오프 대신골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전략 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겠어요? 아니 컷오프 된 거죠. 신청했다가 그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송파 갑에 대해서 신청했다가 컷오프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성적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박정훈 후보로 1인으로 해가지고 가야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지금 그러면 단수 추천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사장 후보와 격차가 엄청 난다든지 그 차이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거기에 관해서는 충분히 발표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별로 단수 추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서울에서 19곳 거의 절반이나 발표하셨는데요. 이렇게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혹시 뭐 민주당보다 먼저 표를 빨리내서 좀 현장 경쟁력을 갖추자 이런 판단이 궁금합니다. 빨리 공천하는 게 또 선거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들이 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그게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나중에 이 수치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수 추천 기준 아까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번째 기준에 공관위 의결 3분의 2 조항 있잖아요. 혹시 그게 적용된 경우도 있는지만 있던가요? 잠시만요.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이나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원장님 저요. 이용호 의원님은 지역구 옮긴 지 일주일 됐는데 다시 공천되셨잖아요. 예. 마포갑에서 동의하는 대신 좀 공천되셨다고. 아니 그게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단지 얼마 안 됐는데 데이터들이 잘 나와가지고 쉽지 않은 지역이어가지고 단수 공천하는 게 유리할 거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이제 저는 경선 대상이 됐는데 혹시 용산 출신은 경선한다든가 이런 원칙이 있는 걸까요? 원칙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헌법 가치에 충실하신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들 이게 기준이지. 뭐 용산에서 왔는지 당에서 왔는지 관계없습니다. 그 수치가 가장 좋고 승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좀 쿨하게 이렇게 했다. 쿨하게 이렇게 정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하니까 의외로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 공천위원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승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 10명이 다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우리 면접 보고 나서 결론 내는데 그렇게 시간은 안 걸렸습니다. 면접 일정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본선 보셨는데 경기도가 수도권에 지금 가장 경쟁률이 높은데 오늘 결과 발표한 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오늘 지금 면접 중이니까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면접 지금 시간이 저희가 너무 면접 감사합니다. 어떠신지. 경기도권은 오늘 내일 진행이라서 발표할게요. 말씀드리기 경기도. 어려워요. 강남을 면접하신 것에 대해서 내일 예? 강남을에 대해서 교통정리 보도가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아직 보류해놨습니다. 양해드릴게요. 이게 길어지면 이제는 브리핑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해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 처음 드리잖아요. 그죠?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맞추러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네.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됐어요. 시작할까요? 신호해 주시죠. 네, 하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공천이 최고의 선거운동으로 다가설 수 있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면접 첫째 날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 광주, 제주 지역입니다. 심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공천 신청자의 유형별 평가 기준을 보면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 감사 결과 20%, 면접 점수 10점입니다. 비당협 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여론조사 했습니다. 도덕성 15%, 당 및 사회 기여도 35%, 면접 10%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총 25명의 단수 후보자를 의결했습니다. 선거구와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칭이나 이런 거 생략하고 지역구하고 성명, 이름 발표하겠습니다. 총 25명, 서울 19명, 광주 5명, 제주 1명입니다. 서울의 19분에 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용산구 권영세, 광진구 갑 김병민, 광진구 을 오신환, 동대문 을 김경진, 강북구 갑 전상범, 도봉구 갑 김재석, 도봉구 을 김선동, 서대문구 갑 이용호, 강서구 갑 구상찬, 강서구 병 김일호, 구로구 갑 호준석, 구로구 을 태영호, 동작구 갑 장진영, 동작구 을 나경원, 관악구 갑 유종필, 서초구 갑 조은희, 송파구 갑 박정훈, 송파구 을 배현진, 강동구 을 이재영, 서울 19명입니다. 광주 5명 발표하겠습니다. 동구 남구 갑의 강형구, 동구 남구 을의 박은식, 서구 갑의 하헌식, 광산구 갑의 김정현, 강산구 을의 안태욱, 제주 한 분, 제주 을의 김승우, 이렇게 총 25명에 관해서 단수 후보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결정을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경선이라든가 우선 추천, 재공모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분 받고 우리 면접해야 됩니다. 인천 을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사실상 한 명밖에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우리 당 지지도하고 차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당선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해 놓았습니다. 예. 송파가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서부터 공천에서 떨어진 분들은 그 컷오프 대신골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전략 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컷오프 된 거죠. 신청했다가. 그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송파 갑에 대해서 신청했다가 컷오프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성적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박정훈 후보로 1인으로 해가지고 가야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순 시스템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차장 후보와 격차가 엄청 난다고 해서 그 사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거기에 관해서는 충분히 발표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별로 단수 추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울에서 19곳 거의 절반이나 발표하셨는데요. 이렇게 빨리 거부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혹시 뭐 민주당보다 먼저 표를 빨리 내서 좀 결산 경쟁력을 갖추겠다 이런 판단이 궁금합니다. 빨리 공천하는 게 또 선거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들이 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그게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나중에 이 수치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수 추천 기준 아까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번째 기준에 공관위 의결 3분의 2 조항 있잖아요. 혹시 그게 적용된 경우도 있는지만. 있던가요? 잠시만요.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이나 어떻게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원장님, 저요. 이용호 의원님은 지역구 옮긴 지 일주일 됐는데 다시 신청되셨잖아요. 예. 마포갑에서 정리하는 대신 좀 신청되셨다고. 아니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단지 얼마 안 됐는데 데이터들이 잘 나와가지고 쉽지 않은 지역이어가지고 단수 공천하는 게 유리할 거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이제 전원 경선 대상이 됐는데 혹시 용산 출신은 경선한다든가 이런 원칙이 있는 걸까요? 원칙은 없어요. 우리는 이제 헌법 가치에 충실하신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들, 이게 기준이지. 뭐 용산에서 왔는지 당에서 왔는지 관계없습니다. 그 수치가 가장 좋고 승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좀 쿨하게 이렇게 했다. 쿨하게 이렇게 정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하니까 의외로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보고 그렇게 하니까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 공천위원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승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 10명이 다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우리 면접 보고 나서 결론 내는데 그렇게 시간은 안 걸렸습니다. 면접 일정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천 보셨는데 경기도가 수도권에 지금 경쟁률이 높은데 오늘 결과 발표한 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오늘 지금 면접 중이니까.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면접 지금 시간이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신지. 수도권은 오늘 내일 진행이라서 발표할게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강남을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내일 예? 강남을에 펼쳐요. 교통정보 보도가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양해드릴게요. 이게 길어지면 이제는 브리핑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해드리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것만 처음 드리잖아요. 그죠?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은 해드릴까? 저희가 너무 맞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네.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됐어요. 예, 시작할까요? 뭐 신호해 주시죠. 네, 하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공천이 최고의 선거운동으로 다가설 수 있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면접 첫째 날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 강주, 제주 지역입니다. 심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공천 신청자의 유형별 평가 기준을 보면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 감사 결과 20%, 면접 점수 10점입니다. 비당협 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여론조사 했습니다. 도덕성 15%, 당 및 사회 기여도 35%, 면접 10%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총 25명의 단수 후보자를 의결했습니다. 선거구와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칭이나 이런 거 생략하고 지역구하고 성명, 이름 발표하겠습니다. 총 25명, 서울 19명, 강주 5명, 제주 1명입니다. 예, 서울에 19분에 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용산구 권영세, 광진구 갑 김병민, 광진구 을 오신환, 동대문 을 김경진, 강북구 갑 전상범, 도봉구 갑 김재석, 도봉구 을 김선동, 서대문구 갑 이용호, 강서구 갑 구상찬, 강서구 병 김일호, 구로구 갑 호준석, 구로구 을 태영호, 동작구 갑 장진영, 동작구 을 나경원, 관악구 갑 유종필, 서초구 갑 조은희, 송파구 갑 박정훈, 송파구 을 배현진, 강동구 을 이재영, 서울 19명입니다. 강주 5명 발표하겠습니다. 동구 남구 갑의 강형구, 동구 남구 을의 박은식, 서구 갑의 하헌식, 강산구 갑의 김정현, 강산구 을의 안태욱, 제주 한 분, 제주 을의 김승우, 이렇게 총 25명에 관해서 단수 후보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결정을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경선이라든가 우선 추천, 재공모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분 받고 우리 면접해야 됩니다. 은평 을리나 강서울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사실상 한 명밖에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당 지지도하고 차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당선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해 놓았습니다. 예. 송파가 같은 경우에는 통영서처럼 부천에서 떨어진 분들은 컷오프 대신골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전략 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겠어요? 아니 컷오프 된 거죠. 신청했다가 그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송파 갑에 대해서 신청했다가 컷오프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성적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박정훈 후보로 1인으로 해가지고 가야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수 추천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차장 후보와 격차가 엄청 난다고 해서 그 사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거기에 관해서는 충분히 발표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별로 단수 추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울에서 19곳 거의 절반이나 발표하셨는데요. 이렇게 빨리 거부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혹시 민주당보다 먼저 후보를 빨리 내서 좀 결산 경쟁력을 갖추자 이런 판단이 궁금합니다. 빨리 공천하는 게 또 선거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들이 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그게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나중에 이 수치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수 추천 기준 아까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섯 번째 기준에 공관위 의결 3분의 2 조항 있잖아요. 혹시 그게 적용된 경우도 있는지나 있던가요? 잠시만요.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이나 어떻게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원장님, 저요. 이용호 의원님은 지역구 옮긴 지 일주일 됐는데 단수 공천되셨잖아요. 예. 마포갑에서 동의하는 대신 좀 단수 공천되셨다고. 아니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단지 얼마 안 됐는데 데이터들이 잘 나와가지고 쉽지 않은 지역이어가지고 단수 공천하는 게 유리할 거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이제 저는 경선 대상이 됐는데 혹시 용산 출신은 경선한다든가 이런 원칙이 있는 걸까요? 아니, 원칙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헌법 가치에 충실하신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들, 이게 기준이지. 뭐 용산에서 왔는지 당에서 왔는지 관계없습니다. 그 수치가 가장 좋고 승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좀 쿨하게 이렇게 했다. 쿨하게 이렇게 정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하니까 의외로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보고 이렇게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 공천위원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승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 10명이 다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우리 면접
보고 나서 결론 내는데 그렇게 시간은 안 걸렸습니다. 면접 일정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기도 분산 보셨는데 경기도가 수도권에 지금 가장 경쟁률이 높은데 오늘 결과 발표한 거에 대해서만 질문해 예, 주시고 오늘 지금 나머지 면접 사항은 중이니까.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우리 저 면접 지금 계속 시간이 저희가 너무 이 면접 아유, 감사합니다. 어떠신지. 경기도 거는 오늘 내일 발표할게요. 진행이라서 말씀드리기 경기도. 어려워요. 경기도 오늘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는 내일 예? 강남을에 대해서는 교통정리 보도가 많이 나오고 예, 그런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양해 드릴게요. 이게 길어지면 이제는 브리핑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해드리죠. 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제가 예, 이런 말 예. 처음 드리잖아요. 그죠? 예,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부터 해드릴까? 저희가 너무 맞춰갈게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네.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됐어요. 예, 시작할까요? 신호해 주시죠. 네, 하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공천이 최고의 선거운동으로 다가설 수 있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면접 첫째 날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 강주, 제주 지역입니다. 심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공천 신청자의 유형별 평가 기준을 보면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감사 결과 20%, 면접 점수 10점입니다. 비당협 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여론조사 했습니다. 도덕성 15%, 당 및 사회 기여도 35%, 면접 10%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총 25명의 단수 후보자를 의결했습니다. 선거구와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칭이나 이런 거 생략하고 지역구하고 성명, 이름 발표하겠습니다. 총 25명, 서울 19명, 강주 5명, 제주 1명입니다. 서울의 19분에 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용산구 권영세, 광진구 갑 김병민, 광진구 을 오신환, 동대문 을 김경진, 강북구 갑 전상범, 도봉구 갑 김재석, 도봉구 을 김선동, 서대문구 갑 이용호, 강서구 갑 구상찬, 강서구 병 김일호, 구로구 갑 호준석,
구로구 울 태영호, 동작구 갑 장진영, 동작구 울 나경원, 관악구 갑 유종필, 서초구 갑 조은희, 송파구 갑 박정훈, 송파구 울 배현진, 강동구 울 이재영, 서울 19명입니다. 강주 5명 발표하겠습니다. 동구 남구 갑의 강형구, 동구 남구 을의 박은식, 서구 갑의 하헌식, 강상구 갑의 김정현, 강상구 을의 안태욱, 제주 한 분, 제주 을의 김승우, 이렇게 총 25명에 관해서 단수 후보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결정을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경선이라든가 우선 추천, 재공모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분 받고 우리 면접해야 됩니다. 인평 을이나 강서울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사실상 한 명밖에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당 지지도하고 차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당선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해 놓았습니다. 예. 송파가 같은 경우에는 통영서처럼 부천에서 떨어진 분들은 컷오프 되신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전략 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을까요? 아니 컷오프 된 거죠. 신청했다가 그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송파 갑에 대해서 신청했다가 컷오프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성적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박정훈 후보로 1인으로 해가지고 가야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수 추천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차장 후보와 격차가 엄청 난다고 해서 그 사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거기에 관해서는 충분히 발표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별로 단수 추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울에서 19곳 거의 절반이나 발표하셨는데요. 이렇게 빨리 거부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혹시 민주당보다 먼저 후보를 빨리 내서 좀 표산 정리력을 갖추자 이런 판단이 궁금합니다. 빨리 공천하는 게 또 선거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들이 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그게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